강원도 정선, 해발이 높은 산속 마을 하나가 있다. 지금은 지도에도 이름이 잘 나오지 않지만 오래전엔 고랭지 농사와 한지 공방으로 유명하던 곳이었다. 그곳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청년 동식은 마을의 자랑이었다. 그와 함께 자란 소녀, 연아. 연아는 이름처럼 보았고 말수가 적었다. 항상 고개를 살짝 숙이고 미소만 지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았다. 연아는 그 마을의 햇살 같은 아이였고 동식과는 둘도 없는 사이였다. 두 사람은 늘 마을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서 시간을 보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무잎 색도 바뀌었고 둘의 사랑도 자라났다. 그러던 어느 날 동식은 연아에게 조용히 말했다. 연아야, 첫눈 내리는 날 우리 혼례 올리자. 연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혼례를 위한 바느질을 시작했다. 하얀 저고리, 붉은 댕기, 얇은 버선. 모든 것은 그녀의 손으로, 그녀의 마음으로 지어낸 것이었다. 가을이 되기 직전 마을에 새로운 여자가 나타났다. 이름은 혜진. 서울에서 요양차 내려온 부잣집 딸이라고 했다. 짙은 향수 냄새, 화려한 치마, 짧은 단발머리. 그녀는 마을의 공기를 바꿨다. 다들 속으로는 도시 여자가 뭘 안다고 하면서도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동식도 마찬가지였다. 혜진은 동식에게 다가갔다. 논밭에서 일하던 동식에게 커피를 건네고 비 오는 날엔 우산을 들고 찾아왔다. 처음엔 연아도 웃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저 친절한 사람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식의 눈이 자신을 보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기다리던 연아는 더 이상 그곳에서 동식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동식은 말했다. 연아야, 나 혜진 씨랑 혼례를 올릴 것 같아. 미안해. 그 말은 마치 차가운 칼날 같았다. 연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느티나무 아래서 울었다. 사람들은 속으로 안타까워했지만 누구도 연아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녀는 더 조용해졌고 마을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행동했다. 혼례를 위해 준비하던 천들을 다시 꺼내 드는 걸 본 사람도 있었고 밤마다 느티나무 아래서 무언가 중얼거리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었다. 결국 첫눈이 내리던 날 동식과 혜진은 혼례를 올렸다. 마을 입구엔 잔치상이 차려졌고 사람들은 웃었다. 음악과 웃음소리 사이로 누군가 조용히 사라졌다. 연아였다. 그날 연아는 혼자 외딴 폐가로 향했다. 예전 전염병으로 가족이 모두 죽고 버려진 죽은 자의 집이라 불리던 곳. 그녀는 직접 지은 소복을 입고 붉은 댕기를 머리에 맸다. 혼자서도 혼례를 올리겠다는 약속. 그건 동식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한 마지막 다짐이었다. 방 한가운데 의자를 놓고 천천히 올라서며 이렇게 말했다. 나 약속 지켰어. 나 혼자라도 혼례 올렸어. 이제 너도 내 곁으로 와야 해. 그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 혼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 먼저 느티나무 아래를 지나던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갑자기 몸이 얼어붙은 채 한참 동안 서 있곤 했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식이랑 혜진도 변하기 시작했어. 혜진은 밤마다 악몽을 꾸고 그 꿈 속에서 항상 하얀 소복 차림의 여자가 나타나 자신을 노려보았다고 했지. 동식은 자꾸 느티나무 아래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며 두려워했지만 아무리 달려가도 거기엔 아무도 없었대. 점점 더 이상해져 가던 어느 날 동식은 혼자 술에 잔뜩 취해 느티나무 아래로 갔어. 그리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봤다고 했대. 소복 차림의 여자가 자기를 향해서 손짓하며 웃고 있었다는 거야. 혜진이랑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로 동식은 마을에서 모습을 감췄어. 사람들은 그를 찾으러 산을 뒤졌지만 결국 아무도 그를 다시 보지 못했대. 몇 달 후 느티나무 근처에서 동식의 신발 하나가 발견됐어. 그 옆에 동식이 직접 만든 혼례복의 자락이 흙에 눌린 채로 발견됐고
이상하게도 그 옷엔 연화가 사용했던 바느질 무늬가 그대로 있었지. 하지만 동식은 끝내 찾지 못했어. 이후로 느티나무 아래에선 밤마다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 처음엔 희미한 여자의 웃음소리였는데 점점 더 음산하고 끔찍하게 변했다는 거야. 지금은 아무도 그 근처에 가지 않아. 가끔 대담한 등산객들이 밤에 그곳을 지나치다 보면 느티나무 아래에서 붉은 댕기를 맨 여자가 하얀 한복 차림으로 앉아 어두운 산속을 응시하고 있다는 말을 남기곤 해. 누굴 기다리는 걸까? 아니면 이미 기다린 사람이 그곳에 있는 걸까? 이상한 소문은 끊이지 않았어.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고 믿었지. 특히 밤이면 느티나무 아래서 들리는 발소리와 은은한 흥얼거림은 모두를 두렵게 했어. 하지만 아무도 직접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이 느티나무 주변 나무를 베겠다며 다짐하고 올라갔는데 며칠째 돌아오지 않았지. 사람들이 어렵게 용기를 내어 느티나무 근처로 갔을 때 그가 끔찍하게 뒤틀린 자세로 나무 아래 앉아 있었어. 입가엔 기이한 미소가 가득했고 손엔 하얀 홀레복 자락이 꼭 쥐어져 있었어. 어디서 난 건지는 몰랐지만 홀레복 곳곳엔 피가 배어 있었어. 그리고 그의 옆에는 새로 심은 듯한 작은 느티나무 묘목 하나가 서 있었지.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속삭이며 웃는 소리가 들렸대. 이번엔 누가 나와 함께 홀레를 올릴 거야?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아무도 느티나무에 가까이 가지 않았어. 대신 마을은 점점 더 을씨년스러워졌고 밤마다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흥얼거림은 모든 이들의 밤잠을 앗아갔지. 그런데도 이상한 일이 있었어. 마을을 떠난 사람들은 어딘가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같은 악몽을 꾸며 쓰러지거나 이상한 소문을 전하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야. 산속을 지나던 한 남자가 느티나무 앞에서 하얀 소복 입은 여인과 정답게 웃고 있는 남자를 보았다고 증언했어. 그의 얼굴은 분명히 실종된 동식이었고 그녀는 연하였다고 했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습은 현실 같지 않았고 나그네가 가까이 다가가려 하자 갑작스레 찬바람이 불면서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했지. 그리고 그 자리에 또 다른 홀레복 조각이 있었다고 하더라. 그 뒤로도 느티나무 근처를 가까이 가려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사고를 당하거나 실종되는 일이 반복되었어. 마치 그들을 거부하는 무언가가 있는 듯했지. 결국 마을 사람들은 느티나무를 둘러싼 땅을 돌담으로 막았어.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말이야.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 밤이 되면 돌담 안에서 억울한 울음소리가 들렸고 돌담 위를 넘어 하얀 소복이 휘날리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었어. 나중엔 돌담 근처를 지나가기만 해도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거나 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지.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젊은 소년 하나가 몰래 돌담을 넘었다가 사흘 밤이 지나 돌아왔어. 문제는 말도 표정도 하나도 지을 수 없었다는 거야. 그의 손엔 하얀 꽃잎 한 장이 꼭 쥐어져 있었고 꽃잎에 핏자국이 비쳐 있었대. 그는 다시는 말을 하지 않았고 자꾸만 손으로 느티나무 방향을 가리켰어. 사람들은 더 이상 돌담을 넘을 용기를 내지 못했고 그 이후로 결국 마을은 조용히 폐허가 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지. 하지만 누가 말하더라. 지금도 그 느티나무 아래에 가면 밤마다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특히 초승달이 뜨는 밤엔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나무 아래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고개를 돌린대. 어떤 이들은 그녀가 서서히 고개를 들어 자신들을 바라보았다고 말하며 두려움에 몸을 떨었고 어떤 이들은 느티나무의 나뭇가지 끝에 홀레복이 걸려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고운 홀레복엔 닿을 수 없는 피냄새가 배어 있었다는 거야. 누구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 못했지. 누가 장난삼아 말을 했었대. 혹시 다음 홀레는 너 차례 아닐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미세한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어. 그리고 그 이후 그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대. 마치 느티나무가 또 한 사람을 데려간 것처럼 말이야.